저희 이제 한번 수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이제 1과목 데이터의 이해를 배울 것이고요. 자, 2과목 데이터 분석 기획, 3과목 데이터 분석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제 1과목 데이터 이해를 이제 수업을 하실 것입니다. 자, 데이터의 이해. 자, 데이터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옥스퍼드 대사전에는 추론과 추정의 근거를 이루는 사실로 정의합니다. 단순한 객체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상호관계 속에서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 자체만으로는 가치가 없습니다. 무언가의 관계 속에서 가치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객관적 사실이라는 존재적 특성을 갖는 동시에 추론, 예측, 전망, 추정을 위한 근거로 기능하는 당위적 특성이 있습니다. 자, 데이터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형태에 따라서 정성적 데이터와 정량적 데이터로 구분됩니다. 자, 정성적 데이터, 자, 퀄러터티브 데이터, 자료의 성질, 특징을 자세히 풀어쓰는 방식입니다. 비정형 데이터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저장, 검색, 분석에 등의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언어 문자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의 주관식 응답, SNS에 올린 글, 기상특보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정성적 데이터,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거죠. 그 감성 분석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이제 뭐 어디 갔다 오셔서 뭐 그 네이버에 뭐 플레이스 그런 거에다가 이제 다시잖아요. 예.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뭐 글로 다는 것들. 예. 다음 정량적 데이터 보겠습니다. 정량이죠. 혹시 양적 데이터예요. 자, 보시면 수치로 명확하게 표현되는 데이터, 수치. 얘는 글이었죠. 정성적 데이터는. 근데 여기 정량적 데이터는 수치입니다. 정형화된 데이터로 정성적 데이터에 비해 데이터 양이 증가하더라도 저장, 분석이 용이합니다. 수치, 기호, 도형으로 표시됩니다. 지역별 온도, 풍속, 강우량으로 나뉩니다.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는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상특보에서 이제 기상 관련해서 기상특보는 정성적 데이터 들어가고 저기 그 온도, 풍속, 강우량은 정량적 데이터에 들어간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장 널리 알려진 지식의 차원은 폴라니의 암묵지와 현식지가 있습니다. 자, 암묵지는 학습과 체험을 통해 개인에게 습득되는 것이고요. 현장 작업과 같은 경험을 통해서 획득합니다. 시행착오와 오랜 경험을 통해 개인에게 습득된 무형의 지식입니다. 개인에게 체화돼 있어 공유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의 관심사나 상황 중심적인 지식이므로 공식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관찰, 모방, 현장 작업과 같은 경험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장김치 담그기, 자전거 타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있는 어떤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뭐 이제 미용 지식 같은 것도 그렇죠. 다음 봅시다. 네, 형식지 보겠습니다. 형식지는 구체적이거나 문서화된 지식입니다.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언어로 전달 가능한 지식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전달 및 공유가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얘는 형식지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형식적으로 어디 종이에 책 설계도 등 체계화된 재료 등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과서, 매뉴얼, 비디오, DB 등이 있습니다. 지식 경영이란 개인의 암묵지와 집단에서의 형식지가 상호작용하여 생선, 발전, 전환되는 지식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경영입니다. 암묵지, 형식지의 4단계 지식 전환 모드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시계 오른쪽 방향으로 돌면서요. 자, 공통화, 표출화, 내면화, 연결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뜻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통화입니다. 공통화는 암묵적 지식 노하우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표출하는 암형으로 암묵적 지식 노하우를 책이나 교본 등 형식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연결하는 형에서 형으로 책이나 교본에 자신이 알고 있는 새로운 지식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내면화는 만들어진 책이나 교본을 보고 다른 직원들이 암묵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공통화, 표출화, 연결화, 내면화 이렇게 되죠. 그쵸? 공통화는 암묵적 지식 노하우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다음에 여기서 표출하는 암묵적 지식 노하우를 책이나 교본 등 형식지로 만드는 것. 다음에 이 책이나 교본 등에 자신이 알고 있는 새로운 지식을 추가하는 것. 내면화는 만들어진 책이나 교본을 보고 다른 직원들이 암묵적 지식을 습득하는 걸로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외우실 때, 자,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잖아요. 기읍과 니은 사이에 표연이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기읍과 니은 사이에. 이게 순서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한 예시, 표출화에 대한 예시, 연결화에 대한 예시, 내면해야 되는 예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시로 나와서 그것을 연결하는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기읍과 니은 사이에 표현이 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DIKW 피라미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IKW 피라미드는 정보, 지식을 통해 최종적으로 지혜를 얻어내는 과정을 계층 구조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처리하여 얻을 수 있는 것, 정보, 지식, 지혜입니다. 자,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 계층 구조입니다. 자, 데이터는 타 데이터와의 상관관계가 없는 가공하기 전에 순수한 수치나 기호를 의미합니다. 정보는 데이터의 가공 및 상관, 연관관계 속에서 의미가 도출되는 것입니다. 지식은 상호 연결된 정보 패턴을 이해하여 이를 토대로 예측한 결과물입니다. 지혜는 근본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도출되는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여기 위계질서를 보시면 맨 밑에 자,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에서 인포메이션, 놀리지, 위즈덤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마트는 100원에 B마트는 200원에 연필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A마트의 연필이 더 싸다라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상대적으로 저렴한 A마트에서 연필을 사야겠다라는 지식을 지식이 나옵니다.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지혜가 나오겠죠. A마트의 다른 상품들도 B마트보다 더 쌀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데이터에서 이 가공하기 전에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서 이 데이터의 상관 및 연관관계 속에서 의미가 도출된 것이고요. A마트의 연필이 더 싸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정보 패턴을 토대로 예측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 이제 다른 물건들도 더 쌀 것이다. 예. A 물건이 싸니까 라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문제 풀어 보시고요. 데이터베이스의 이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저장 및 검색할 수 있는 복합체로 정형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초기에는 텍스트, 숫자 형태의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저장하는 장치였습니다. 정형 데이터만 처음에는 다뤘었죠. 그런데 정보 기술이 발달한 후에 저장하는 데이터가 이미지, 동영상을 포함한 멀티미디어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비정형 데이터로까지 확대된 거죠. 이후 단순한 데이터 저장에서
정보를 저장하는 지식 베이스로 진화하였습니다. 단순한 저장소의 개념을 넘어서 첨단 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저장, 검색할 수 있는 복합체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통합, 저장, 공용, 변화되는 데이터를 중으로 합니다. 자, 그럼 각각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합 데이터, 데이터베이스에 같은 내용의 데이터가 중복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합 데이터, 저장 데이터, 자기 디스크나 자기 테이프 등과 같이 컴퓨터가 접근할 수 있는 저장 매체에 저장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접근할 수 있는 저장 매체에 저장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공용 데이터. 말 그대로 여러 사용자에게 서로 다른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변화되는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의 추가, 기존 데이터의 삭제, 갱신으로 항상 변화하면서도 항상 현재의 정확한 데이터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 사용자가 접근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새로 추가될 수도 있고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화되면서도 항상 현재의 정확한 데이터를 유지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통장의 잔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통장의 잔고는 항상 변하죠. 변화하지만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지만 근데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게 정확하게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변화하는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의 종류에는 정형, 방정형, 비정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스트럭처드 데이터, 정형 데이터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영어 뜻도 같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럭처드, 구조화된 데이터죠. 그쵸? 구조화됐다는 의미는 행과 열에 의해 데이터의 속성이 구별되는 스프레드시트 형태의 형식입니다. 뭐 엑셀 시트 생각하시면 되겠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시스템을 이용해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정형 데이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반정형 데이터, 세미 스트럭처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구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파싱을 통해 구조를 파악하고 정보가 활용 가능합니다. 자, 파싱이란 것은 방정현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구조에 대한 정보를 해석해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HTML, XML, JSON과 같은 웹에서 사용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형태나 구조가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로 잠재적 가치가 높습니다. 사진, 이미지, 동영상, 소리, 텍스트 등과 같은 것을 다룹니다. 자,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정형화된 데이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행과 열, 이거 한 줄 한 줄이 행이죠. 그죠? 이렇게 행과 열로 이루어진 데이터. 다음에 반정형 데이터입니다. 세미 스트럭처드.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여기 구조 안에 구조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구조를 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를 파싱을 통해서 구조를 파악하고 정보가 활용 가능합니다. 자, 문제 읽어 보시고요. 자, 데이터베이스의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관련 용어, 테이블, 단일 주제에 대하여 행과 열로 구성되는 정보의 집합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걸 테이블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테이블은 지금 보시면 행, 자, 이 한 줄 한 줄이 행이 되겠습니다. 이걸 행이 가로죠. 그리고 영어로는 row라고 합니다. row가 되고 레코드라고 하죠. 다음에 열이라고 하겠습니다. 열은 이렇게 되겠죠. 열이 세로고 이거 하나하나를 칼럼이라고 하고 혹은 필드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은 저기 정보 처리 기사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행과 열로 주어진 데이터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요. 행, 튜플이라고도 하고요. 열, 속성이라도 하고요. 이거를 테이블,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도메인은 하나의 속성에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의 원작 값들의 집합입니다. 자, 카디널리티는 릴레이션에 포함된 튜플의 S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 튜플이 3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키마는 테이블의 구조를 설계하는 설계도 쉽게 생각하면 엑셀 표의 틀이죠. 그죠? 스키마라는 게 어떤 논리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이 테이블에서는 여기 학번, 이름, 학년, 학과, 학점 이거를 스키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여기 써 있죠. 테이블 이름, 컬럼, 각 컬럼의 데이터 타입, 기본 키 및 외래 키.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한번 좀 지우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애트리뷰트, 튜플, 다음에 여기서 학년 도메인은 지금 이제 3, 4학년까지는 표가 없긴 한데 학년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있다는 거고요. 자, 수강생의 릴레이션의 카디널리티는 지금 3입니다. 다음에 여기가 이제 스키마가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쪽은 인스턴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의 용어, 기초, 예,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DD와 ERDD가 있습니다. 자, DD는 데이터 딕셔너리로 자료에 관한 정보를 모아두는 저장소, 자료사전이라고 합니다. 자료의 이름, 표용 방식, 자료의 의미와 사용 방식, 그리고 다른 자료와의 관계를 저장합니다. 자, ERD는 Entity Relation Diagram이라고 합니다. 엔터티는 현실 세계의 객체를 데이터베이스에 표현한 것으로 데이터로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관리 시스템, 학생 자체가 관리해야 할 엔터티입니다. 실체와 이들의 관계를 도형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사용자와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간 자료를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매체가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이 실체로 정의될 수 있으며 엔터티는 속성으로 구성됩니다. 릴레이션은 엔터티 간의 관계를 의미하며 두 엔터티 간의 선으로 표시되며 선의 모형에 따라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선 위에 숫자를 표기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데이터 딕셔너리고요. 이 왼쪽에 게, 자, 오른쪽 게 ERD인데요. 자, 데이터 딕셔너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메일이 있으면, 이제 이메일이라는 컬럼이 있으면, 이 컬럼은 문자로 몇 개까지가 가능하고, 다음에 얘는 어떤 키이고, 결측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이메일은 뭔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의미인지, 여기서 이제 이메일은 유저의 이메일 아이디라고 나와 있죠. 그쵸?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F네임 같은 경우는 유저의 first name, 그쵸? L네임 같은 경우는 유저의 last name이라고 이렇게 디스크립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해 놓으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데이터 딕셔너리 정의를 해놓고 같이 공유해서 쓰면 이 컬럼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되겠죠. 빠르게보다 더 정확하게 공유가 되겠죠. 자, 이제 ERD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 이제 사원이라는 엔터티와 컴퓨터라는 엔터티가 선으로 연결돼 있죠. 자, 엔터티가 대응 고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줄이 하나씩 연결된 건 1대1 관계, 줄이 하나에서 즉 고객이 한 명에 상품이 여러 개가 연결됐죠. 이것은 1대 N 관계, 다음에 고객 한 명이나 또 두 명의 상품이 하나씩 연결된 것은 N 대1 관계, 고객 한 명의 상품이 하나가 연결되기도 하고, 다음에 고객 하나의 상품이 여러 개 연결된 거, 다음에 고객 여러 명이 상품 하나에 연결된 거, 이것은 N 대 M 관계라고 합니다. 자, 1대1 관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의 개체에 대응된 것입니다. 모든 고객과 상품이 1대1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대 N 관계, 하나의 개체가 여러 개체에 대응되어 있습니다. 고객 한 명이 여러 개의 상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N 대1 관계, 여러 개체가 하나의 개체에 대응되어 있고요. 여러 명의 고객이 한 개의 상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N 대 N 관계, 여러 개체가 여러 개체에 대응되어 있고요. 1대 N, N 대 1이 모두 포함된 경우입니다.
고객 한 명이 여러 개의 상품과 연결된 선과 여러 명의 고객이 상품 한 개와 연결된 선이 모두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용어 어드밴스드. 자, SQL입니다. 이제 SQL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요. 자, 잘 보세요. 자, SQL 같은 경우는 Structured Query Language입니다. 구조화된 언어라는 얘기죠. 그쵸? 자, SQL 명령어. 자, 그러면 이제 SQL부터 알아보겠습니다. SQL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로 데이터베이스와의 통신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활용하고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자, SQL은 RDBM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설계된 특수 목적의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챔벌린과 레이먼드 F. 보이스가 처음 개발했습니다. 자, 이제 이 보이스, 이분 이름이 이제 자주 나오실 것입니다. 자, RDBMS, 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행과 열의 테이블 구조로 관리합니다. SQL 명령어. SQL 명령어는 DDL과 DML과 DCL과 TCL이 있는데요. 이 네 개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네. 이 네 개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구분하는 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먼저 DDL부터 보겠습니다. DDL 같은 경우는 데이터 정의 언어로서 데이터 디피니션 랭귀지입니다. 주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구조를 생성하거나 수정, 제거하는 명령어입니다. 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그러니까 테이블 자체를 만들거나 삭제하거나 하고 관련된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create, 창조, 그렇죠? alter, drop, rename, truncate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외우실 때요. 어떻게 외우시냐면 R, 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저는 이거 정보 처리 기사 할 때 이렇게 공부했어요. 커다란 눈알, 드트, 그쵸? 이렇게, 네, 좀 말은 안 되는데. 뭐 어쨌든 시험에서 생각나는 게 중요하니까 예,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 DDL, 데이터 정의 언어입니다. 다음에 데이터 처리 언어입니다.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입니다. 데이터를 조절하는 언어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데이터 처리 언어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새로운 삽입, 기존의 수정, 착제하는 명령어입니다. 그 정의 언어는 테이블 자체를 생성하는 것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이 처리 언어 같은 경우는 이, 이 데이터 테이블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디테일한 작업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외우시느냐? 자, 여기 앞자리만 업, 없대. 그쵸? 그래서 세인이 어디 갔어? 세인이 없대, 집에. 세인이 집에 없대. 세인 없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예, 시험 가면 아주 생각 잘 납니다. 예, 크알데트 세인 없대. 저 아직도 기억하잖아요. 예. 다음 보겠습니다. 자, 제어 언어, 데이터 컨트롤 언어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접근 권한을 부여하거나 회수하는 것이에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그래서 grant, 권한을 주다. revoke, 부여하다. 컨트롤하는 거잖아. 컨트롤하는 거니까 권한이 하고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grant, revoke.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네, 요 정도는 네, 요 정도 좀 그냥 기억하실 수 있겠죠. 굳이 외우지 않아도. 다음에 트랜잭션 제어입니다. 자, 이거는 거래를 컨트롤하는 랭귀지예요. 그래서 DML로 실행한 변경사항을 저장 관리하는 명령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로 이제 테이블에서 뭐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저장하기 위해서 커미트를 시켜주는 거야. 커미트를 하면 실행이 되는 거고요. 롤백이면 다시 회수하는 겁니다. 했던 거를. 다음에 세이브 포인트는 각각의 어느 지점을 어떤 포인트들을 세이브 해 놓는 겁니다. 이렇게 저장해 놓는 거죠. 네.
자, 그래서 SQL 명령어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 이제 SQL 문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SQL 직계 함수, DML의 select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SQL의 직계 함수. 자,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count 있죠. count하고 여기 알리안스 표시랑 count 열이 있습니다. 자, count 같은 경우는 데이터 타입에 상관없이 개수를 집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숫자, 글자가 섞여 있어도 이런 데이터 타입에 상관없이 개수를 집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ount는 이제 개수를 세는 거죠. 다음 보시면 그 다음에 집계 함수에는 sum, 총합, 민, 최소값, 맥스 최대값, 에버리지 평균값입니다. 다음에 DML의 아까 매니플레이션 랭귀지였죠. 그쵸? DML의 select 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select color from table where 조건식 group by column having 조건식 order by 정렬 컬럼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Select Alliance from my table where age between 20 and 25. 이거 이제 좀 영어 독해로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Select, 뭐, 여기서 이제 Alliance는 이제 모두 가져와라. 나의 테이블로부터, my table이라는 그 테이블 이름이죠. 그쵸? 네. 부터 20살에서 25살 사이에 모든 나이, 20살에서 25살 사이의 모든 나이에 속하는 사원을 모두 가져와라는 얘기고요. 다음에 select count from my table은 my table의 모든 컬럼별 데이터 개수를 집계하여 반환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에 select 과목, average 성적, as 평균 성적, from 학생 성적, group by 과목, having average 성적 85는 학생 성적 테이블을 과목으로 그룹화하고 자, 지금 보시면 이제 그룹 바이가 있잖아요. 과목으로 그룹화한 다음에 자, 학생 성적 테이블을 과목으로 그룹화한 후에 자, 각각의 성적별로 평균이 85 이상인 그룹만을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해빙절은 그룹에 대한 조건을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앞에서 그룹 바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룹화 시킨 후에 거기서 이제 어떤 조건을 지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는 평균이 85 이상인 이제 과목만 이제 나오겠죠. 그렇죠? 과목의 평균만.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제 과목이 결과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과목이 수학하고 과학이 나왔는데 평균 점수가 다 어때요? 85점 이상인 애들만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메타데이터, 인덱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에 관한 데이터, 데이터의 특성, 구조, 포맷, 원천, 의미 등을 설명하는 정보입니다. 데이터의 의미, 관련성, 가치, 출처 등을 명시함으로써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정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의 구조, 데이터 필드의 명칭, 데이터의 유형, 작성일, 업데이트일 등을 설명하는 데이터입니다. 사진 파일의 속성 정보를 보면 사진 파일이 언제 어디서 생성되었는지를 알려주긴 추가적인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이죠. 인덱스, 인덱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에 대한 동작의 속도를 높여주는 자료 구조입니다. 책의 목차와 같은 역할을 하며 데이터를 찾을 때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테이블 내에 한 개 혹은 여러 개의 컬럼을 이용하여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 인덱스는 나중에 이제 파이썬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 많이 사용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자, DBS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요. 자, DBMS,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처리해주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매니지먼트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말 그대로. RDBMS, ODBMS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RDBMS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배웠죠? 강계용 DBMS. 자, RDBMS 앞에서 배웠었죠? 강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정형화된 테이블로 구성된 데이터 항목들의 집합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MySQL,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포스트그리 SQL, IBM, DB2 등이 있습니다. 자, SQL이 들어가면 예, 정형화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SQL 자체가 스트럭처도 구조화된 아까 쿼리 랭귀지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SQL이 들어가면 정형화된 강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십니다. ODBMS, ODBMS는 ODBMS는 객체 지향 데이터 관리 시스템입니다. Object Oriented DBMS입니다. 객체들을 생성하여 계층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다시 계층들을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으로부터 속성과 방법들을 물려받을 수 있는 DBMS입니다.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표현 및 관리하는 DBMS, 예를 들어서 ObjectDB, DB4O 등이 있습니다. 자, DBMS의 장단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장점으로는 데이터의 일관성과 무결성 유지를 통해 데이터가 정확하고 일관됩니다. 중복이 최소화되어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계정을 가진 모든 사용자의 데이터 공유와 동시 접근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들이 동시에 트랜잭션 하는 경우에도 즉각적으로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액세스 권한을 제어하고 보안을 제공하여 민감한 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SQL과 같은 질의 언어를 사용하여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조작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데이터베이스 관리로 모든 데이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DBMS 도입 및 유지에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구축 및 유지 보수 관리를 위해 전문 지식과 복잡한 설정이 필요하고요.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데이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버전,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보면 DBMS 종류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쵸? 기존에 쓰던 거에서 이제 뭐 업그레이드가 된다거던가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전문 기술도 필요하고. 자, 트랜잭션 보겠습니다. 자, 트랜잭션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를 변환시키는 하나의 논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의 단위, 또는 한꺼번에 수행되어야 하는 일련의 연산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A 계좌에서 B 계좌로 송금하는 작업이라면 A 계좌에는 돈이 송금액만큼 빠져야겠죠. 그리고 B 계좌에는 돈이 들어와야겠죠. 그쵸?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수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NoSQL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NoSQL, NoSQL이라고도 하고, Non-Relational 아니면 Not Only SQL. 저는 Not Only SQL로 외웁니다. SQL뿐만 아니라 라는 의미죠. 단계형 데이터베이스보다 덜 제한적인 일관성 모델을 이용하는 데이터의 저장 및 검색을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디자인 단순화, 수평적 확장성, 세세한 통제 등을 포함합니다. 기존의 RDBMS가 가진 특성뿐만 아니라 다른 특성들을 부가적으로 지원합니다. NoSQL의 종류에는 몽고DB, 아파치 HBase,
레디스, 아파치, 카산드라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이거 이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 자, 문제 이렇게 풀어보시고요. 자,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설계 절차에는 요구 조건 분석,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가 절차이고요. 자, 요구 조건 분석은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실제 사용자의 사용 목적과 그 사용의 범위, 제약 조건 등을 정리하여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이제 필요에 맞춰서 그분이 어떤 게 필요한지 요구 조건을 명세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 개념적 설계 보겠습니다. 개념적 설계는 정보를 추상적 개념으로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DBMS의 독립적인 개념적 데이터 모델을 생성합니다. 결과물로는 ER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자, 이제 논리적 설계. 데이터 모델을 구체적인 스키마로 변환하여 데이터 구조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아까 혹시 스키마 생각나세요? 스키마 아까 전에 이제 컬럼들, 예, 컬럼들 어떤 컬럼들이 있는지, 예, 이렇게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구조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데이터 모델을 정규화하여 테이블을 관리 가능한 크기와 논리적 관계로 나눕니다. 자료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특정 DBMS의 논리적 자료 구조로 변환합니다. 자, 물리적 설계 보겠습니다. 물리적 설계는 데이터를 저장할 장치를 선택하고 인덱스를 구성하여 데이터 검색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백업 및 복구 전략을 개발하여 데이터의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제가 외우시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혹시 여기 만화 그림 이거 아시나요? 이거 머털도사인데, 이거 진짜 옛날 만화인데, 그죠? 이 머털도사에 108유개가 나와요. 머털도사에 108유개, 그죠? 108유개가 나오는데, 이 머털도사가 그러니까 이 108유개를, 이 내용이 108유개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도사가 나타나서 이 108유개를 잡거든요. 그래서 요괴들이 저기 머털 도사가 나오고는 요괴들이 눈물을 흘리더라. 그래서 요괴의 눈물, 요괴의 눈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순서를. 요괴 눈물. 자,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요괴 눈물. 자, 정보 처리 기사에도 나옵니다. 네, 같이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 풀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대별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1980년대에는 OLAP가 있었고요. 2000년대에는 SCM이 있습니다. 자, OLTP는 온라인 트랜잭션 프로세싱, 온라인 거래 처리입니다. 주 컴퓨터와 통신회선으로 접속되어 있는 복수의 사용자 단말에서 발생한 트랜잭션을 주 컴퓨터에서 처리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되돌려 보내주는 처리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상품 주문, 회원 정보 수정, 은행 거래, 항공표 예약 등이 있었습니다. OLTP. 다음에 OLAP입니다. 온라인 애널리티컬 프로세싱, 온라인 분석 처리입니다. 다차원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로부터 통계적인 요약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다차원의 데이터를 대화식 질의를 통해 분석하기 위한 정보 분석형 소프트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년간의 A사의 직급별 임금 상승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구분을 하시면 이제 온라인 OLTP는 여기 트랜잭션 프로세스니까 그냥 거래를 처리해 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널리티컬이니까 이제 분석적인이잖아요. 분석적이니까 얘는 약간
복잡한 분석과 보고 지원에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OLTP는 그냥 그 현황을 알려주는 거고요. 이 OLAP는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해서 통계적인 요약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차원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다차원 데이터는 여러 개의 변수로 이루어진 데이터입니다. 올바른 분석을 위해서는 많은 행으로 이루어진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뭐 얘라서 지금 두 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자, 다음에 2000년대 CRM, SCM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RM,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고객별 구매 이력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여 고객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마케팅 전략을 통해 보다 높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고객 데이터를 중심으로 구축되며 고객에 대한 기록, 요구사항, 구매 이력, 서비스 요청 및 마케팅 활동들을 추적하고 분석하여 개인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유치 및 충성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말 그대로 커스터머 릴레이션 매니지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바구니에 들어있는 물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람을 주거나 할인적 전책을 마련해 구매를 유도하거나 고객이 많은 지역에서 행사를 하거나 고객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알아내어 마케팅 정보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SCM,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입니다. 공급망이죠. 서플라이 체인 뜻이 공급망 매니지먼트. 자,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제조, 물류, 유통업체들, 공급하는 업체들이죠. 그쵸? 등 유통 공급망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들이 협력을 바탕으로 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재고를 최적화하기 위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제조, 분류, 유통업체 이런 거 나오면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이 외부 공급업체 또는 제휴업체와 통합된 정보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시간과 비용을 최적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재구매 데이터, 생산, 재고 데이터, 유통 판매 데이터, 고객 데이터로 구성됩니다. SCM은 물류 공급에 대한 관리, CRM은 고객에 대한 관리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S 서플라이, C는 고객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알파벳으로도 충분히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문제 풀어보시고요. 자, 제조 부문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입니다. 제조 부문입니다. 이제 아까 전에는 연도 분류였다면 이번 제조 부문입니다.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 기업 내 의사결정 지원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하나의 통합된 데이터 저장 공간입니다. 데이터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값을 일정 기간 유지시켜 줍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4대 특징입니다. 데이터의 통합, 데이터들은 전사적 차원에서 일관된 형식으로 정의됩니다. 데이터의 시계열성, 관리되는 데이터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값을 저장합니다. 데이터도 바뀌겠죠, 시간에 따라서. 데이터의 주제 지향적, 특정 주제에 따라서 데이터들이 분류, 저장, 관리됩니다. 비소멸성, 비휘발성, 배치 작업에 의한 갱신 이외에는 변하지 않습니다. 빈번한 삽입, 삭제가 아닙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비소멸성, 비휘발성. 데이터 마트, 데이터 마트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마트는 전사적으로 구축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부터 특정 주제, 부서 중심으로 구축된 소규모 단일 주제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재무, 생산, 운영과 같이 특정 조직의 특정 업무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랑 데이터 마트를 좀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더 큰 개념이고요. 그 안에 세부적으로 분류된 거, 개념으로 데이터 마트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특정 주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특정 주제로 이렇게 분류돼서 저장은 되지만 특정 주제에만 맞춰서 구축된 것은 아닙니다. 다르죠? 자, 그 다음에 ERP 보겠습니다. ERP는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입니다.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제조업을 포함한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에서 생산, 구매, 재고, 주문, 공급자와의 거래, 고객 서비스 제공 등 주요 프로세스 관리를 돕는 여러 모듈로 구성된 통합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패키지입니다.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개요도가 있는데요. 자, 먼저 ETL을 통해서 이제 여러 데이터베이스, 바깥의 외부 데이터도 되고요.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제 ETL이 얘가 이제 extract, transaction, loading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변환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데이터 웨어하우스에다가 EDW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럼 EDW에서 또 다시 데이터 마트로 분할해서 이제 나눠지는 거죠. 그쵸? 아까 데이터 마트는 이제 각각의 주제별로 나뉘어진 거라고 했겠죠. 주제별로. 그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제 ETL 과정을 거쳐서 비즈니스 유저나 또는 이제 이제 이거 필요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ETL의 의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ETL이라는 것은 추출, 변환, 적재, extract, transform, load입니다. 주기적으로 내부 및 외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고 정해진 규약에 따라 정보를 변환한 후에 정보를 적재하는 것입니다. 자, 분야별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제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BI와 BA. BI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입니다. 기업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해서 경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경영 활동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기업 활동에 연관된 의사결정을 돕는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하나의 특정 비즈니스 질문에 답변하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같은 어는 여러 곳에 산자해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체계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확한 시간에 제공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정의합니다. 관련 키워드는 애드혹 리포트입니다. 애드혹이 즉각적인 리포트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비즈니스 질문에 이제 비즈니스에 어떤 필요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그거에 답변할 수 있도록 만드는 리포트입니다. 자, 애드록 리포트 다시 한번 의미 보겠습니다. BI와 데이터 분석의 차이점을 표현한 키워드입니다. 특정 요구나 필요에 따라 즉각적으로 생성되는 보고서를 의미하고요. 일반적으로 임시로 생성되는 보고서로 특정 비즈니스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회성이거나 한정된 범위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징을 갖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 BA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A는 비즈니스 애널리틱, 경영 의사결정을 위한 통계적이고 수학적인 분석에 초점을 둔 기법입니다. 성과에 대한 이해와 비즈니스 통찰력에 초점을 둔 분석 방법입니다. 사전에 예측하고 최적화하기 위한 것으로 BI보다도 진보된 형태입니다. 관련 키워드는 옵티마이제이션, 포캐스트,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통계적이고 수학적인 이 말에, 예, 보시면 지금 비즈니스 애널리틱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분석이니까, 예, 통계적이고 수학적이니 연관이 있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 유통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융 부문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자, 블록체인이요.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많이 들어보셨죠? 자, 기존 금융회사의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용을 보내주며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하는 위조 방지 기술입니다. 그 외에 EI, EDW, ERP, ECRM 등이 있습니다. EAI는 기업 내 필요한 여러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때 이런 각종 어플리케이션 간의 상호 연동이 가능하도록 통합하는 솔루션입니다. 자, 유통 부문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입니다. KMS, 놀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지식관리 시스템의 약자로 조직 내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RFID,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여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RF 태그에 사용 목적에 알맞은 정보를 저장하여 적용 대상에 부착한 후 판독기에 해당하는 RFID 리더를 통해 정보를 인식합니다.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인지 아닌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SCM, CR랩, ERP, KMS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풀어보시고요.